최근에 2007년도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일본에서 이 성체 주기세포로부터 배아 주기세포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거는 생명 윤리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유로운 그런 주기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이 주기세포 연구가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사실 정말 놀라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세계 기술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기세포 기술은 약 한 8 내지 8.5 정도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세계 수준에 빨리 쫓아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마도 그것이 전에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반이 여기에 마련되어서 버팀돌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세포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네. 이루어져서 특히 우리가 어떤 이 분야에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한 보도를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그 미국에서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기세포 관련해서 예, 주기세포를 그럽니다. 적용해서. 지금 임상시험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 생명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일입니다만은 현재 모 병원하고 같이 백혈병에 관련된 세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세포를 넣어서. 네. 근데 이 백혈병이 거의 난치병입니다만은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지금 의사들도 놀라고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성과가 좀 놀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아마 지금 백혈병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쳐서 이와 같은 성과가 앞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이와 같은 것이 아마도 우리의 의료 환경을 바꾸는 그러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생명공학 기술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종 장기 개발 분야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주로 미니 무균돼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1973년도에 우리나라의 김인범 박사가 이제 최초로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카고 대학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부분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무균 돼지는 인간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니 돼지는 장기의 사이즈가 크기 이런 것들이 인간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특히 심장, 간 또는 콩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면은 요새 이런 장기가 굉장히 부족한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그래서 무균돼지의 증식과 관리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인범 교수님 하는 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 생명과학연구원 같은 데서도 일본에서 무상 기증을 받아서 지금 현재 무균 돼지 사육 소위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굉장히 화려하단 말은 이상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된 굉장히 고가의 그런 시설과 장비 하에서 이러한 것들이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 되면은 완공이 돼서 저희들도 무균 돼지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증식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공장기, 이종장기의 공급원으로서 앞으로 무균 돼지가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무균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니, 환경이 예. 배에 사육하는 환경이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고 전혀 병균이 침입할 수 없도록 이제 태어날 때부터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를 꺼내서 인간에게 넣어도 전혀 그런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오염보다도 면역을 우리가 인간에 가지고 있는 면역을 어떻게 억제를 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요새는 면역 기술도 굉장히 발전이 돼서 면역 자체를 이제 거부 반응을 받지 않는 그런 장기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절차를 좀 여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무균돼지한테 인간의 어떤 면역과 관련된 유전자를 넣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절차겠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무균 돼지의 아까 말씀드린 돼지 유전체 분석을 해서 네. 그 부분이 어느 유전체 부분이 면역에 관계하는가, 특히 인간의 면역과 반응을 해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제거만 하면은 사람이 그 장기를 이식받았을 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거부 반응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가동되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그 장기가 자기 몸의 장기처럼 가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는 사실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고 좀 깊은 연구가 좀 아직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2020년이면 암이 정복될 것이다. 이런 또 가설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20년, 앞으로 10년 뒤입니다만은, 글쎄, 전 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설로서 가능성이 입증됐다 하더라도 실제 이 사람에게 또는 이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은 2020년은 좀 성급한 기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글쎄 한 50년 저는 그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요. 예. 그런데 사실 인간의 기술이 발달되는 거에 거의 비례해서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변종의 속도도 빨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꾸 변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하에서 글쎄요. 새롭게 자꾸 변종되는 그 바이러스를 또다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바이러스 정복은 그렇다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요. 어떤 식자는 인류가 멸망을 한다면 핵폭탄이나 뭐 수폭탄이나 이런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서 멸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사실 바이러스는 그냥 상대하기 어려운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현재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것들이 굉장히 최근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게 많지요. 특히 동물도 물론이지만은 이런 인간에 대한 바이러스 공격이 하나 심각할 거로 생각되고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하고 하는